수원 사업장 근처의 한 식당,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퇴근을 마친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제품 스마트폰이나 실적 발표 이야기가 오갔을 테지만 최근 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HBM사. 한 엔지니어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거야. 그 말은 과장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삼성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쌈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며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했고 시장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은 늦었고 AI 메모리 시대의 주도권은 넘어갔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때의 침묵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AI 서버 한 대의 성능은 GPU 연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 이동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병목은 메모리 대역폭에서 발생합니다. 이 병목을 해결하지 못하면 GPU의 성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장은 메모리 업체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HBM 공급 능력은 기업 가치의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한 발 늦은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과거 D램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이 AI 시대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듯한 장면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4나노 공정을 적용한 로직 다이, 적층 구조의 개선, 그리고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라는 구조적 강점이 하나의 전략으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제품 단위로 경쟁했다면 이제는 생산 구조 전체로 승부를 거는 방식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느끼는 변화는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수율 데이터와 생산 일정이 맞물리며 숫자로 확인되는 가능성입니다. 이 장면은 한 기업의 자존심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권력의 재편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HBM 사이는 제품명이 아니라 시험대입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신뢰도, 수직 통합의 실효성, 그리고 AI 수요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 공장의 분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AI 인프라 투자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자본 흐름을 다시 그려놓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속도는 과거 클라우드 확장기보다 빠르고 GPU 수요는 전통적인 서버 시장과 분리된 독립적인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HBM이 있습니다. GPU의 연산 성능이 아무리 향상되어도 메모리 대역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효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병목 현상이 AI 시대의 새로운 제약 조건이 되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HBM3에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 설계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메모리 사양을 확정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기술 격차가 곧 시장 점유율로 직결됩니다. 한번 설계에 채택되면 해당 세대 동안 공급 관계가 고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삼성의 지연은 단순한 판매 감소가 아니라 설계 생태계에서의 위치 하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AI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단일 공급망 의존 리스크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격보다 안정적 공급입니다. 대형 고객은 제품 성능만큼이나 일정 준수를 요구합니다. 만약 한 공급자가 생산 차질을 겪으면 전체 AI 인프라 구축 일정이 흔들립니다. 이 상황에서 두 번째 선택지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전략적 안전 장치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레드인은 단순한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 아니라
설계와 생산을 한 조직 안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직 다이 공정 변경이 필요할 때 외부 위탁을 거치지 않고 내부 조정이 가능하다면 개발 속도와 일정 관리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구조는 과거 디램 시장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았지만 AI 인프라 시대에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은 이 변화를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HBM4가 실제로 대규모 인증을 통과하고 안정적 수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점유율 회복을 넘어 AI 공급망의 균형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파운드리 신뢰도와 메모리 리더십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쟁은 제품 출시 일정이 아니라 구조적 신뢰를 둘러싼 시험에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삼성이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는 공정 미세화 경쟁이 산업의 중심이었고 메모리는 범용 제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AI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병목은 특정 부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 부품을 통제하는 기업의 협상력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설계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지만 생산은 외부에 의존합니다. TSMC는 첨단 로직 공정의 절대 강자이지만 HBM을 직접 생산하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3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했지만 로직 다이는 외부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유일한 대형 기업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통합 구조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경쟁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필요합니다. HBM4가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면 그것이 곧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반도체 산업에서는 기술 우위가 항상 지속되지 않습니다. 수율과 원가 그리고 대규모 생산 능력이 결합되어야만 실질적 지배력이 형성됩니다. 특히 AI 시장은 특정 고객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의 채택 여부가 장기 매출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삼성의 도전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고객 설계 생태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번 경쟁의 본질은 점유율 숫자가 아니라 공급망 통제력입니다. 누가 더 빠르게 제품을 출시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대규모 공급을 유지하며 설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몇 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HBM4 경쟁을 기술 뉴스로만 보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 비용 구조와 자본 효율성, 그리고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먼저 4나노 로직 다이를 HBM 스타에게 적용한다는 결정은 단순한 성능 개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첨단 공정은 웨이퍼 단가가 높고 초기 수율이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위 제품당 원가를 상승시키며 투자 회수 기간을 길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전략이 합리적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성능 AI 수요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높은 평균 판매 단가를 유지해야 하고, 둘째, 수율 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삼성의 수직 통합은 여기서 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공정을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다면 설계 수정과 공정 최적화가 더 빠르게 반복될 수 있습니다. 외부 위탁에 비해 일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술 노하우가 조직 내부에 축적됩니다. 이는 단순한 생산 편의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상력의 문제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은 단순히 성능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량 공급 안정성을 평가합니다. 내부 통합 구조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이 항상 장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막대한 선행 투자를 요구하고 감가상각 부담이 큽니다. 수요가 둔화될 경우 고정비 부담이 실적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구조는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유연할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의 전략은 더 높은 위험과 더 높은 잠재 보상을 동시에 내포합니다. 이 선택은 단기 실적보다 장기 산업 구조를 겨냥한 베팅에 가깝습니다. 또한 HBM 시장은 일반 드램과 달리 고객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문량과 일정은 전체 매출 구조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 업체에게 높은 매출 가시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공급 다변화를 통해 경쟁 구도를 조성한다면 마진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성공은 단순히 제품 인증을 통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과 안정적 가격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HBM 사이는 기술적으로도 난도가 높습니다. 적층 수가 증가할수록 열 관리와 신호 무결성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작은 결함도 전체 수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AI 시장은 고가 제품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일정 준수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합니다. 한 세대 제품에서 발생한 품질 이슈는 다음 세대 설계 채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전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AI 투자 사이클 자체에 대한 판단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은 현재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만약 2026년 이후 수요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성능 메모리 설비 증설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SP는 하락하고 자본 회수 기간은 길어집니다. 삼성의 전략은 AI 인프라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가정이 흔들리면 수직 통합 구조는 장점이 아니라 부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결국 HBM사 경쟁은 기술의 우열을 넘어 자본 배분의 문제입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제품 출시 시점이 아니라 수년간의 생산 데이터와 계약 구조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이번 국면이 과거의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다른 이유는 수요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드램 시장은 PC와 스마트폰 교체 주기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소비자 수요가 둔화되면 가격은 급락했고 재고 조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조절하며 사이클에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AI 인프라 수요는 소비자의 교체가 아니라 플랫폼 구축에 가깝습니다. 한 번 설치된 데이터 센터는 수년간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며 지속적인 메모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AI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규모 경쟁입니다. 더 큰 모델과 더 많은 데이터는 더 높은 처리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GPU와 HBM은 필수적인 조합이 됩니다. 메모리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라 연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는 산업 내 위상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메모리 업체가 플랫폼 기업의 전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HBM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술 장벽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신규 진입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 집중도를 높이고 기존 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수 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집니다. 기술 격차가 조금만 좁혀져도 가격 협상력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 역시 변수가 됩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 기업은 글로벌 지정학적 균형 속에 놓여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이는 장기 투자와 정책 지원을 유도하는 동시에 규제와 통제의 가능성도 내포합니다. 따라서 HBM사 경쟁은 한 세대 제품의 흥행 여부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정렬 과정입니다. 삼성의 도전은 이 구조적 단절 속에서
자신이 다시 중심에 설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 기업의 단기 실적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 위치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 전환은 기술 논쟁을 넘어 자본시장과 산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주식시장에서의 평가는 기대와 신뢰의 함수로 움직입니다. 삼성의 HBM사가 실제로 엔비디아의 주요 플랫폼에 채택되고 대량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파운드리 사업의 기술 신뢰도가 동시에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파운드리 수율 논란으로 할인받아온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수율 문제나 일정 지연이 반복될 경우 시장의 인내심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AI 시장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한 세대에서 밀리면 다음 세대 설계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고객은 성능뿐 아니라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 경우 삼성의 통합 전략은 강점이 아니라 리스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선행 투자와 감가상각 부담이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우위는 HBM3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HBM4에서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경우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고객 다변화가 제한적인 구조에서는 단일 대형 고객의 전략 변화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기업 모두 고성능 메모리에서의 안정적 공급 능력을 입증해야만 장기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HBM과 AI 반도체는 수출 구조의 질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범용 디램 가격 변동에 따라 실적이 급격히 흔들리던 구조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 수익 구조는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로벌 AI 투자 사이클에 더 깊이 연결됩니다. 미국 빅테크의 설비 투자 축소나 정책 변화는 곧바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된 구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경쟁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설계와 공정 통합 능력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극대화할 것인지의 선택입니다. 삼성의 성공 여부는 이러한 전략 논쟁의 무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변동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의 HBM사 도전은 단순한 방역이 아닙니다. 이는 AI 시대 반도체 산업이 어떤 구조로 재편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메모리가 범용 부품에서 플랫폼의 핵심 요소로 전환되면서 경쟁의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통합된 구조와 안정적 공급 능력입니다. 삼성의 수직 통합 전략은 높은 위험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높은 잠재 보상을 내포합니다. 성공한다면 단기 점유율 회복을 넘어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신뢰도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다면 대규모 자본 투자와 기술 베팅이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은 한 기업의 흥망을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방향성을 시험합니다. AI 인프라가 장기적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가정이 유지된다면 고성능 메모리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둔화나 기술 전환이 발생하면 과잉 설비와 가격 압박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국면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제품은 세대가 바뀌면 교체되지만 산업 구조는 더 오랜 기간 영향을 남깁니다. 반도체 산업은 언제나 기술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 경쟁입니다. 누가 더 빠른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가 힘을 만듭니다. HBM사는 신제품의 이름이 아니라 이 구조를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성공은 한 세대의 점유율을 바꿀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단기 성과에 반응하지만
산업의 힘은 자본 배분과 통합 구조에서 형성됩니다. 결국 이번 경쟁이 남길 질문은 단순합니다. 삼성은 다시 앞설 수 있는가가 아니라 AI 시대의 공급망 중심에 설 수 있는가입니다.